공자도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나요? 혹시 당신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왜 나는 이런 실수를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부족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자책의 늪에 빠져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2500년 전 성인이라 불리며 동양 사상의 거대한 뿌리가 된 공자도 당신과 똑같이 실수투성이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오늘은 그의 4가지 실수 이야기를 통해 실수를 디딤돌로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공자가 어떻게 실수를 했고 어떻게 일어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지혜를 얻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실수, 성급한 판단의 함정. 때는 춘추시대, 공자가 50대 중반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시절 공자는 이미 상당한 명성을 얻은 스승이었고 여러 나라의 권력자들이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지방의 재상이 공자를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역에 새로 부임한 관리가 있는데 정말 골치 아픕니다. 세금을 너무 엄하게 걷고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루고 있어요.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그 말을 듣고 즉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안 될 일이지요. 정치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 관리는 정치의 근본을 잘못 이해하고 있군요. 백성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한다면 그는 분명히 욕심이 많거나 권력에 취한 사람일 것이요. 재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고 공자는 제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런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이 공자에게 말하길, 선생님, 혹시 그 지역 관리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그곳에서 장사를 해봤는데 그 관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관리는 부임하자마자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홍수 피해를 입은 마을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엄하게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부유한 상인들과 권력자들에게만 정당한 세금을 제대로 받은 것이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은 대폭 줄여주었고요. 그런데 왜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했을까요? 그건 부유한 상인들이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자 그 관리를 모함한 거죠. 정작 일반 백성들은 모두 그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공자는 그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공자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다. 며칠 전 어떤 관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나는 한쪽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그 관리는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사람이었다. 제자들이 당황하자 공자는 더욱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잘못 보았도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라. 들리는 이야기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진실은 아니다. 이 사건 이후 공자는 들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본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유명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성인도 첫인상에 속았고 일방적인 소문에 휘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체면을 차리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실수, 제자를 향한 편견.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자공은 다른 제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상인 집안 출신인 그는 늘 비단옷을 입고 다녔고 말할 때마다 돈과 장사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소박한 옷차림으로 경전을 읽고 있을 때 자공은 번쩍이는 장신구를 차고 시장 소식을 물어보곤 했죠. 공자는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도를 배우러 온 것인가, 아니면 단지 내 명성을 이용해 장사에 도움을 받으려는 것인가? 다른 제자들은 모두 진리를 추구하는데 자공이는 온통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구나. 공자는 자공을 대할 때도
은연중에 이런 편견을 드러냈습니다. 어려운 철학 문제는 안회에게 주로 물어보고 자공에게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질문만 하거나 아예 묻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공이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해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아첨하지 않고 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부자가 교만하지 않고 살기는 그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요? 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사회 구조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철학적 질문이었거든요. 자공은 계속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첨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아첨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부자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니까 자신이 교만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부유해도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공자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자공의 말은 자신보다 더 깊은 차원의 통찰이었거든요. 그제서야 공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었던 거죠. 공자는 그날 밤 깊이 반성했습니다. 나는 겉모습만 보고 그 아이의 진짜 마음을 보지 못했구나. 비단 옷을 입는다고 해서 마음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돈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속물이라고 판단했구나. 다음 날 공자는 자공을 따로 불렀습니다. 자공아, 어제 내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봤다. 내가 옳다. 가난해도 기뻐하고 부유해도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 이후 공자는 자공을 가장 신뢰하는 제자 중 하나로 대했고 실제로 자공은 후에 훌륭한 정치가이자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좌절. 공자 51세 되던 해 드디어 노나라에서 사고공의 지위에 올라 정치가로 활약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내가 꿈꿔온 이상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겠다. 공자는 의욕에 차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예의와 도덕을 바탕으로 한 정치, 능력 있는 인재 등용, 백성 생활 안정.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범죄율이 떨어지고 사기 행위가 줄어들었죠. 하지만 문제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기존 권력자들의 반발, 그리고 공자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인간의 마음. 낮에는 공자의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던 관리들이 밤에는 여전히 뇌물을 받았고 백성들도 당장의 이익 앞에서는 도덕을 쉽게 저버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제후들 간의 회의에서 공자가 주장한 평화적 외교는 완전히 무시당했고 군사적 위협 정책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날 밤 공자는 제자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구나.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구나. 선생님의 뜻이 틀렸던 건가요? 자로가 물었습니다. 이상은 옳았다. 하지만 방법이 성급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면 정책보다는 교육이, 명령보다는 감화가, 강요보다는 시간이 필요했구나. 결국 공자는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그를 더 위대한 스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이상도 타이밍과 방법이 잘못되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가족에게 소홀했던 아픈 후회. 공자는 교육자로서, 사상가로서는 성공했지만 아버지로서는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에게는 백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느라 바쁜 동안 백어는 혼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기관씨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백어는 더욱 외로운 청춘을 보내야 했죠. 공자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천하 만민을 위한 일이니 가족도 이해해 줄 것이다. 백어도 내 뜻을 알고 있으니까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자랄 것이다. 실제로 공자는 백어보다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의 고민은 세세하게 들어주면서 정작 아들의 마음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죠. 어느 날 제자 자하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백어 형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희는 선생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는데 형님은 선생님의 아들이니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셨을 텐데요. 공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백어에게 제대로 가르친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나는 백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구나. 공자는 그날 저녁 백어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바쁘시니까 굳이 저 때문에 시간을 내지 마세요. 백어의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표현이었지만 속으로는 오랜 시간 쌓인 외로움과 서운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자는 그때부터 백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어는 50세의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백어의 임종을 지키며 공자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나는 수많은 제자들에게는 그토록 정성스럽게 가르쳤으면서 정작 내 아들과는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했구나. 다른 사람의 자식들은 모두 훌륭하게 키웠다고 칭찬받으면서 정작 내 자식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구나. 제자 자로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천하를 위해 큰일을 하셨잖습니까? 하지만 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로야, 도를 추구하는 것도 좋고 세상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 도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내가 백어에게 남겨준 것은 명성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관심이어야 했는데 나는 그것을 주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 공자는 가족을 소홀히 하면서 남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무리 큰 뜻을 품고 있어도 가까운 사람부터 소중히 여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균형을 잃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원대한 꿈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공자가 전하는 실수의 지혜. 이렇게 4가지 실수를 통해 우리는 공자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판단하기도 하고 편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좌절하기도 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성인이 된 이유는 실수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고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실수를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수다. 공자가 실수에서 얻은 지혜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변명하지 말고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 순간부터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완벽에 가까워집니다. 둘째, 편견을 버리는 지혜.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우리가 가장 무시했던 사람이 가장 큰 가르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사람을 바라보세요. 셋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겸손.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인정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세요. 급한 마음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실패를 부를 수 있습니다. 넷째, 가까운 것부터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아무리 거창한 이상이 있어도 먼 곳의 목표보다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소홀히 하면서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괜찮습니다. 공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500년 전 성인도 실수했고 후회했고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일어났습니다. 실수를 통해 더 깊어졌습니다. 당신의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을 무겁게 만들었던 그 실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그 후회, 그것들은 당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소중한 디딤돌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실수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실수했을 때 자책만 하고 있지 마세요. 공자처럼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편견을 가졌다면 공자처럼 내가 잘못 봤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이상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공자처럼 방법을 바꿔보자고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을 소홀히 했다면 공자처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관계를 회복해 보세요.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배웠고 또 걸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았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실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일은 공자의 길처럼 깊고 단단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공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아, 성인도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럼 나도 괜찮다. 그리고 공자처럼 말해보세요. 나는 배웠고 또 걸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입니다. 당신의 실수가 당신을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노을빛 산책이었습니다.